깊은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옛 마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저녁이면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정겹게 하늘로 오르던 곳이었죠.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달이 둥실 떠오르는 밤이 되면 이 평화롭던 마을 뒷산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감돌곤 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한 건데요. 그것은 짐승의 소리인 듯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묘한 떨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뒷산 어귀에서 번뜩이는 두 눈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순간적으로 빛나던 그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 같았다고요. 그리고 이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그것이 바로 밤마다 마을을 불안에 떨게 했던 미지의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야생 짐승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많았죠. 늑대나 삭 같은 녀석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더욱 선명해지는 울음소리와 점점 더 자주 목격되는 정체 모를 그림자는 단순한 짐승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금슬금 입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뒷산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지? 글쎄, 그냥 여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씌인 것처럼 기분 나쁜 소리야.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삭였고 장터에 모여 앉은 사내들은 담뱃대를 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우에 대한 소문은 마치 물에 번지는 잉크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스며들기 시작한 이 미지의 그림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심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평범한 동물로 여겨지던 존재가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와 섬뜩한 목격담을 통해 점차 알 수 없는 미스터리의 대상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점차 두려움으로 물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밤길을 걷던 이들이 뒷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거나 어둠 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고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밤의 어둠이 드리워진 뒷산을 보며 저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든 마을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이들에게는 뒷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부모들의 모습도 늘어났죠. 마을 어귀에서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던 이들도 밤이 깊어지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대체 저 뒷산에서 매일 밤 나타나는 그림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존재가 마을에 들이운 불안의 그림자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이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불안감은 마치 마른 들판에 번지는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뒷산에 사는 특이한 여우 정도로 여겼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죠. 밤마다 들려오던 기이한 울음소리와 어둠 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이야기는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섰습니다. 점점 살을 붙이고 뼈대를 더하며 하나의 무서운 괴담으로 변모해갔고 여우는 요물 혹은 흉조로 단정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점차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닭장 문을 굳게 잠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텅 빈 닭장을 발견했죠.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들이 밤사이 사라지거나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는 일도 잦아지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심지어 마을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열병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다치는 일까지 벌어지자 모든 불행이 밤마다 뒷산에서 내려오는 그 존재의 저주 때문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이 겹칠수록 여우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고 마을의 모든 불운을 상징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지의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죠. 젊은 장정들은 횃불을 들고 뒷산어기를 뒤지고 숲속에 덫을 놓아 여우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덫은 언제나 텅 비어 있거나 누군가 고의로 부순 듯 망가져 있기 일쑤였고 선명한 여우 발자국만이 사람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을 평화를 기원하며 주술적인 의식까지 치렀지만 모든 시도는 허사였죠.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짙은 절망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 회관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고 미지의 존재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끙끙 앓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들은 애가 탔습니다. 자식의 아픔이 여우 저주라 믿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토록 깊어진 공포의 그림자를 걷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마을을 덮친 절망적인 상황은 어떻게 반전될까요? 마을을 덮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희망의 불씨는 피어날 수 있을까요? 짙은 공포가 온 마을을 잠식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던 미지의 존재, 그 실체를 밝혀내고자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용안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죠. 덫은 왜 늘 부서져 있었을까요? 여우는 왜 굳이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던 걸까요? 그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용안은 횃불 대신 작은 등불을 들고 홀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처럼 요란하게 쫓는 대신 그림자처럼 조용히 여우의 뒤를 밟았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숲길을 따라 한참을 나아가자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여우였죠. 평소처럼 날렵하게 도망치는 대신 여우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비틀거리며 한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안은 숨을 죽인 채 여우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우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깊은 곳, 오래전에 버려진 작은 토굴이었습니다. 그곳은 바위 틈에 가려져 있어 평소 같으면 눈에 띄지 않았을 은밀한 장소였죠. 여우는 조심스럽게 토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용안은 한참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토굴 입구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어 안을 비추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토굴 안에는 털이 앙상하게 빠지고 몸이 비쩍 마른 어미 여우가 힘없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 여우 3마리가 어미의 품에 파고들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미 여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힘겹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상상했던 사악한 요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병들고 연약한 어미 여우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한 마리 짐승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용아는 톡을 한편에 놓인 풀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어르신들이 민간요법에 쓰던 희귀한 약초였죠. 여우가 밤마다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던 것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이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어미 여우는 병든 몸으로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약초를 찾아 헤맸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어 오해를 샀던 것이죠. 덫이 부서졌던 것도 아마 약초를 구하려다 우연히 건드렸거나 혹은 다른 짐승의 소행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미스터리의 실체는 이렇듯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연스러운 생명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용안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마을을 지배했던 공포와 분노가 한순간에 연민과 죄책감으로 뒤바뀌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여우를 향한 공포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죠. 그의 가슴 속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이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피어났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진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깊은 오해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용안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연민과 함께 이 엄청난 사실을 과연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을을 지배했던 공포가 실체 없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오해가 너무나도 견고했죠. 고요한 밤 용안은 홀로 숲속을 벗어나 마을로 향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미 여우가 어린 새끼들을 위해 찾아 헤매던 그 귀한 약초가 들려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전할 진실의 유일한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불안한 얼굴로 모여 앉아 밤새 들려온 알 수 없는 소리에 대해 삼삼오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안이 그들 앞에 나서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숲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병든 어미 여우가 어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밤마다 약초를 찾아 헤맸던 절박한 사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의 깊은 오해를 샀던 안타까운 진실을 말입니다. 용안의 손에 들린 약초는 그의 이야기에 묵직한 설득력을 더해 주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용안의 말을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미신과 공포는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요물이 너를 속인 것이 아니냐? 병든 짐승 따위가 마을에 불운을 가져다 줄 리 없지 않으냐? 하는 불신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함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우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의 불안을 대변하는 형체 없는 괴물이었으니까요. 용안은 끈기 있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어미 여우의 눈빛에서 읽었던 필사적인 생존의 의지와 새끼들을 향한 애틋한 모성애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결코 요물이 아닌 자연의 순리임을 강조했죠. 마치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위험도 무릅쓰는 부모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는 비유를 들어가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연민을 자극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이내 마을 전체에 숙연한 침묵이 흘렀죠.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공포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용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닿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으며 깊은 탄식과 함께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병들고 약한 어미 여우였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자 동시에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죠. 그들이 여우에게 덧씌웠던 요물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음을 말입니다. 미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실체 없는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진실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였죠.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여우를 잡기 위해 횃불을 들고 산을 헤매는 이들은 없었죠. 그 대신 혹여나 어미 여우가 배를 고를까봐 혹은 추위에 떨 새끼들이 염려되어 마을 어귀에 따뜻한 죽이나 작은 고기 조각을 놓아두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한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밤이 되면 뒷산에서 들려오는 여우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의 일부이자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왔을 뿐이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여우의 눈빛은 더 이상 섬뜩한 경고가 아니었고 그저 숲속을 살아가는 한 존재의 눈빛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오해와 편견 그리고 거대한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미지의 대상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곤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미지의 것을 제거하려는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어미 여우와 새끼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공포에서 이해로 바뀌었을 뿐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은 비단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형태로 우리를 사로잡았던 미지의 공포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을에 찾아온 평화는 단순히 밤의 고요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깊게 드리워져 있던 오해와 불안의 장막이 마침내 걷히고 그 자리에 따스한 이해의 빛이 스며든 마음의 평화였죠. 한때 주민들의 잠 못 이루게 했던 뒷산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저 자연의 일부로 삶의 터전으로 조용히 존재할 뿐입니다. 밤마다 섬뜩하게 빛나던 여우의 눈빛이 이제는 숲을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 중 하나로서 그저 순수한 생존의 눈빛으로 보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실이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이자 깨달음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먼 옛날의 전설이나 동화 속에서만 우리에게 속삭이는 교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상에 대해 품는 막연한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오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작은 불안감을 부풀려 결국 거대한 공포의 형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지 않습니까? 마치 안개 낀 숲길에서 작은 나뭇가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보이지 않는 괴물을 상상하듯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실체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어내곤 하는 것이죠.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은 여전히 발견됩니다. 낯선 문화나 새로운 사상, 혹은 단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섣부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곤 하는지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여전히 미지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작은 여우가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막연한 공포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존재를 제거하거나 없애버리려는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이 이야기는 분명하고도 조용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히려 그 미지의 실체를 용기 있게 마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이 실은 병들거나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던 연약한 생명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 공포는 깊은 연민으로, 그리고 무지는 따뜻한 이해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숲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어미 여우와 그 새끼들은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변한 것은 여우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섬뜩한 요물이라는 공포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라는 따뜻한 이해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뿐입니다. 이처럼 시선의 변화, 즉 태도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공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지 못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은 비단 먼 옛날의 이야기 속에서만 펼쳐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곤 하죠.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미지의 공포를 끊임없이 마주하고 그 숨겨진 실체를 깨달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지점, 즉 또 다른 시대와 또 다른 배경 속에서 우리 인간을 사로잡았던 미지의 공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 거대한 불안감 뒤에 숨겨진 진짜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미지의 여우는 무엇일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은 비단 먼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펼쳐지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깨달았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곤 하죠.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말이죠. 바로 이처럼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비롯된 미지의 공포를 끊임없이 마주하고 그 두려움 속에 숨겨진 진짜 실체를 용기 있게 깨달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여우 이야기가 왜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단순히 오래전 마을에 전해 내려오던 신비한 전설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그 밤의 그림자, 즉 뒷산의 여우는 결국 병들고 연약한 어미가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던 생존의 몸부림이었을 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무지와 상상력이 빚어낸 거대한 괴물은 사실 자연의 품속에서 고군분투하던 작은 생명체에 불과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오싹한 긴장감에서 비롯된 공포가 한순간의 깊은 연민과 따뜻한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은 때로 실체가 없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인의 오해와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며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마주했을 때 혹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관계의 단절과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우의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이죠. 섬뜩한 요물이라는 공포의 렌즈 대신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라는 따뜻한 이해의 시선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미지의 대상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에서 비로소 싹튼다는 것을 이 작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리 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은 비단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지의 대상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모습과 연결, 지어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 사회 속의 다양한 갈등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알 수 없는 불안감들 또한 어쩌면 그 옛날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미지의 여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고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용기 있는 시도만이 진정한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에 갇히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값진 지혜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형태로 우리를 사로잡았던 미지의 공포와 그 거대한 불안감 뒤에 숨겨진 진짜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미지의 여우는 무엇일지 그 실체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